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고 GDP가 또 부진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경제지표도 안 좋고 파월도 이렇게 별로 썩 좋지 않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를 보였다. 자, 다우지수는 약하게 오르기까지 했거든요. 자, 이렇다면 뭐 시장이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처럼 주가 많이 하락하고 있었던 바로 그런 시점에서 변화의 폭을 더 확장하지 않았다는 것도 긍정적인 모습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들, 그리고 시장을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나란히 신저가를 기록합니다. 자,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심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계속 해드렸었는데, 증권사 쪽에서도 이제 슬슬 매도 의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낮춘다든지 그런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데,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어떤 식으로 또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갑자기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자동차 기아까지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업황에 나쁜 점이 있었나 싶었던 모습이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독일의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었다. 뭐 배기가스 관련한 그런 얘기였다고 하는데요. 당장 이 부분은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단기적인 어떤 조정을 이끌어냈지만 부담감은 없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이야기도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자, 6월도 이제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마지막 날, 윈도우 드레싱, 뭐 6월의 마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의 어떤 포지셔닝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 오늘 과연 그렇게 나올 수 있을런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어제 이제 주가가 약간 좀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무리 됐잖아요. 근데 미국 증시는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일단 혼조 양상, 다우지수는 또 살짝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점 지지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다우지수가 지금 플러스 0.27% 상승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0.03%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이건 뭐 내렸다고 보기 좀 어렵죠. 물론 이제 뭐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보합,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일단 하락에 대한 포지션을 조금 멈춰준 그런 상태, 그리고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들에 대한 어떤 강도를 본다라면 시장이 이 정도 해준 것만 해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나쁘지 않았다 판단됩니다. 즉 주가를 더 많이 끄집어 내리겠다라는 의지는 그다지 강해 보이지 않는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도 그냥 늘 나오는 이야기, 그냥 계속 똑같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게 이제 뭐 GDP하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는데, 어떤 식의 얘기가 나왔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GDP 성장률이 1분기요.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6%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된 건데, 앞서서 잠정치가 마이너스 1.5%로 이제 나왔었는데, 이것보다도 0.1%나 더 나빠진 것으로 됐죠. 자, 뭐 어쨌든 뭐 0.1% 그러니까 마이너스 1.5가 나오든 마이너스 1.6이 나오든 사실은 뭐 그냥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죠. 자, 근데 이제 이 침체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2분기 연속 만들어내야지 경기 침체다라고 볼 수 있는데, 1분기에는 뭐 그렇다 쳐도요, 2분기 때 GDP가 마이너스로 나올 가능성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 실적 뭐 이런 우려감들 막 나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GDP가 마이너스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GDP로서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부분들은 뭐 일시적인 부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맞겠죠? 자,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연설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똑같은 얘기를 또 했어요. 네, 가장 최우선 정책이 물가 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놓은 상태인데, 연준이 과도하게 긴축을 단행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리스크는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실수는 물가 안정에 실패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미 실패를 했는데, 뭐 이제 와서 또 실패하는 것이 더 큰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뭐 긴축을 그래도 지금이라도 단행을 빠르게 해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릴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네, 이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였어요. 그리고 고용지표를 긍정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면 일단은 경기가 성장하고 있다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만들어지면은 뭐 미국 증시 아주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죠. 자, 그런데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 네, 이것은 분명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다. 뭐 불가능하진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지만은 쉽지만도 않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을 좀 애매하게 한 거죠. 우리는 방향을 이렇게 물가 안정 쪽으로 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긴축을 계속 당분간은 유지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면 좋겠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긴축이 계속 이어진다거나 또는 리세션이죠. 네, 경기 침체 우려감이 또 나온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앞서서 GDP 같은 경우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했는데 연준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흘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시장의 악재 요인이 좀 됐는데 시장은 그냥 시큰둥하죠. 뭐야, 뭐 그랬어? 뭐는 뭐 똑같은 얘기 또 한 거잖아. 네, 일단 좋은 거 없었네. 그리고 그냥 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가 이미 많이 떨어졌는데 뭐 악재가 와서 반응할 게 뭐 있겠느냐라는 식의 느낌이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두고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이르렀다는 시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요거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내릴 일도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이제 고점에 이르렀다는 확실한 신호를 얻기 전까지는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이 기대치를 걸고 있는 게 이제 7월달이 되면서 발표될 물가지표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온다. 즉 지난번에 8.6까지 나왔었던가요? 8.9 나왔던가요? 뭐 그 정도 나왔었는데 그거보다도 떨어져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즉 한 8.2나 8.1 또는 뭐 7%대로 떨어지면 더 좋고요. 그래서 물가지표가 정점을 좀 찍게 되면 일단 지난번 수치보다 단 0.1%라도 줄어들게 된다라면 이제 물가 고점을 또다시 이야기하고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방향성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물가에 대한 부분들만 좀 잡아준다라면 네, 시장이 괜찮아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단기적으로 급락을 한 이후에 극단적인 쇼커버링 랠리로 인한 주가 상승,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여름에 만들어질 수 있다. 썸머 랠리를 예상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있지만 일단은 그 연준이 그 고강도의 금리 인상 0.75%죠. 네, 75 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조금 더 일반적인 상승폭인 0.25% 인상으로 돌아가리라 판단되기 전까지는 랠리가 강하게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쇼커버링 같은 경우는 공매도 환매라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낙폭이 커졌었던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얘기하지만,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계속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의 그 속도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물가지표가 좋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연결고리가 다 걸려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울 게 없는 시장이었고요. 그냥 뭐 새로울 게 없으니까 시장도 그냥 시큰둥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특별하게 나쁠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어제에 이어서 지지선 횡보, 뭐 소폭 상승, 뭐 그런 정도로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나란히 신저가로 추락했다.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이제는 진짜 입에 달라붙어가지고 가시가 돋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이야기해드린 것 같은데 카카오 그룹주 전부 다예요. 네, 카카오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 카카오 붙어 있는 건 내가 뭐라 했어요? 초콜릿도 먹지 말라고 했죠. 네, 이쪽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얘네들은 이제 그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또는 이제 그 상장 신규 상장 이후에 그룹이 막 커가는 그런 속도에 편성을 해가지고 카카오 하면 아주 그냥 네 아주 뭐 너무 좋은 그런 쪽으로 평가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한 콧깍지가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 좋아요, 너무 좋아요라고만 이야기했었던 그런 증권사들도 이제는 살짝 사실상 매도에 대한 의견들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DB 금융투자에서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사실상 매도 의견을 제시했고 카카오페이는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카카오뱅크의 목표 주가는 24,600원으로 제시가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주가가 31,000원이니까 20%가 현재 주가보다 더 낮은 수준의 그런 목표 주가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매도 의견을 보시면 되겠죠. 네, 언더퍼폼 그래서 시장 수익률 하회가 투자 의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보다 더 낮게 만들었다는 것은 주식을 팔아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카카오뱅크는 지금 실적 같은 부분들이 뭐 그다지 네,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다 끝났다. 과거에는 여러분들 아시죠? 카카오뱅크의 이자율이 낮게 되면서 시중은행을 크게 앞질러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시중은행이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강하게 성장할 줄 몰랐다. 라는 식의 얘기를 좀 했었는데 카카오뱅크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인터넷 뱅킹이었어요. 뭐 비대면 계좌 개설이라든지 쉬운 어떤 부분들, 낮은 금리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잘 보세요. 시중은행들 중에서 인터넷 뱅킹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 뱅킹은 하기 좀 그렇고 모바일 뱅킹이죠. 네, 모바일 뱅킹. 비대면 계좌 개설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카카오뱅크가 뭔가 대단히 이슈가 됐었지만 역설적으로 다른 은행들도 이 모바일 시장으로 다 뛰어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지문 인식 하나로 아주 쉽게들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만의 뭔가 그런 좋은 그런 이득이 많이 사라진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카카오뱅크 이자가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네. 다른 은행들, 시중은행이 오히려 더 싼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은 네, 대출 쪽에서도 자금을 끌어모으는데 물론 소액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조금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 은행들도 이제 진출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었던 매력도가 많이 사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게 된다면 은행 쪽에서도 그냥 그저 그런 은행으로 뒤처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전망치가 매우 나쁘게 나오고 있고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증권사에서 하락을 했으니까 우리는 사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다 끝나가야지. 또 마무리가 돼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으로 추세를 바꿔 나가야지 그때 매수 의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카카오페이는 어떨까요? 카카오페이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장을 이어가게 될 것이고요. 지금 적정 주가는 93,300원으로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62,000원이니까 이거보다도 45% 정도 높은 수준이다 되어 있고, 자, 그 이후로는 지금 올해부터 24년도까지 연평균 38% 정도 고성장할 것이다. 뭐 요즘에 뭐 페이로 결제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를 하면 실질적으로 뭐 송금부터 결제까지 매우 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은행, 인터넷 뱅킹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페이 쪽으로,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페이를 결제 사업이라 해야 되나요? 이 모바일 결제 이런 쪽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더 네, 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매출액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를 목표 주가가 적정 주가가 93,300원이다라고 하는 거 지금 요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아시죠? 카카오페이에는 보호예수 물량 쌓여 있고요.
던지려고 하는 물량들이 지금 조만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던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모가는 일단은 웃돌아야지 던져질 거 아닙니까? 그 가격이 이제 9만원 정도. 자, 지금 우리 사주 쪽에서도 지금 손해를 엄청 보고 있는 상태인데 팔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 되겠는데 이것도 풀리게 되면 네, 그것도 이제 적정 주가 때 9만원 공모가 정도 수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목표 주가라고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놈들도 팔아먹으려면 주식을 많이 들고 있었던 공모가를 공모를 받았었던 그놈들도 팔아먹으려면 그래도 공모 가격은 남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평가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정도의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45% 높게 성장할 것이다. 지금 카카오그룹주의 이런 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들 놓고 본다면 이 성장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공모가 정도 수준은 회복해줘야지 그놈들도 팔아먹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의견들이 베이스에 깔려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대기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래서 이거 건드리면 안 돼요. 네, 올라가고 있어 건드리면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 뭐 나는 기습적인 어떤 매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 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야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굳이 이거 건드려 가지고 네, 밤에 잠 못 잘 일을 만들지 말자. 네, 아시겠죠? 그래서 카카오 쪽 이름 들어가 있는 것은 네, 일단은 건들지 말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현대차. 차화정의 귀환을 꿈꾼 현대차. 누구 맘대로 꿈을 꿨을까? 네, 아직은 꿈 안 꿨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현대차가,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가지고 당황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간 배당에 대한 배당 낙도 있었을 테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겠습니다만, 네, 일단 압수수색, 독일에서 일어난 압수수색이 가장 큰 발목을 잡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약세가 그 이유를 독일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 때문이다 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일단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유럽 사법협력기구 유로저스트랍니다. 이 얘네들하고 함께 현대 기아차의 독일과 룩셈부르크 현지 사무소 8곳을 압수수색했다. 그 이유가 뭐냐? 부품업체 보르크 바르너 그룹이 불법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부착한 디젤 차량을 21만 대 이상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게 뭔 소리야? 현대 기아차와 부품업체가 불법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부착한 디젤 차량을 21만 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제조 과정에서 붙여갖고 나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네. 불법으로 갖다 붙였다. 이거 제조 과정에서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갖고 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그 이후에 유통 과정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현대차나 기아차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네, 타격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공장에서 처음 생산할 때부터 불법적으로 된 장치를 갖다 붙였다라고 한다면 21만 대 수준이니까 이거는 뭐 벌금도 있을 테고요. 뭐 여러 가지 인식적인 부분에서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생산업체가 아니라 중간 유통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현대차, 기아차는 면피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일단은 뭐 검찰에 대한 소식, 이런 압수수색 이런 소식들은 뭐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는 그냥 현대, 기아차가 이 자동차를 만들 때, 그때부터 부착하기 시작했다? 그건 아닐 것 같고요. 또, 이럴 수도 있겠죠. 조작장치, 이 배기가스의 어떤 조절장치를 외부에서 이제 부품업체한테서 받아가지고 부착을 시켜가지고 이제 나갔을 텐데, 그 장치 자체가 불법이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량을 갖다 달고 나가서 이제 그 부분이 유통이 된 것이 부담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인을 누가 제공을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냥 네, 뭐 그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뭐 벌금 조금 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지나갈 만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주가가 좀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큰 대세에 흠집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대세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재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가는 왜 내렸을까? 네, 일단은 대형주들이 다 흘러내리는 시점에서 같이 내렸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동안
단기적인 상승을 좀 강하게 보여줬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단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도 같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현재 기업의 이런 실적, 전망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기업의 실적 발표에 확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차의 올해 2분기 실적 전망치는 매출이 32조 5천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약 7% 정도 성장했을 것이다. 영업이익도 2조 1,300억 그래서 13% 정도 성장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기 기준 영업이익을 2조 원 돌파하는 건 2014년 이후에 처음이다 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 그 다음에 17년, 이렇게 쭉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긴 있었지만, 실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뭐겠어요? 일단 잘 팔렸다는 거, 그 다음에 일단은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괜찮아지고 있다는 거, 그죠? 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차를 팔아먹었든, 아니면은 뭘 팔아먹었든지 간에, 일단은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습니까? 그리고 기아도 지금 현재 매출 20조 원, 영업이익 1조 7천억. 야, 얘네가 더 많이 벌었어? 아니죠? 비슷하게 벌어간 거죠? 근데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비슷하게 나온 것 같긴 하네요. 네. 아무튼, 성장률은 기아차가 훨씬 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전기차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뭔가 좀, 그 다음에 전기차뿐만 아니죠. 기아 자동차의 어떤 리모델링과 엠블럼 교체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기아차의 이미지 선호도를 조금 더 높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적도 역대급으로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들, 즉 자동차 업황, 경기 민감 섹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이제 실적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이 단기적 악재에 흔들린 경우들은 별로 없죠. 그래서 장기적 성장세로 일단은 계속 생각하고 지켜봤을 때 이번에 악재로 인해서 단기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판단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차는 특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부품주 역시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파월의 발언과 GDP의 부진 때문에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 근데 부진한 그런 지표나 어떤 악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혼조 양상, 거기다가 다우지수는 살짝 플러스에, 나스닥은 크게 빠지지도 않았다. 이렇게 본다라면, 시장에 대해서 그냥, 시큰둥하다. 그냥 재료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횡보, 지지선 확보 이런 정도의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크게 밀릴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나란히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일단 전망치가 조금 다르게 나왔다. 입장 차이일 뿐이겠습니다만, 카카오 그룹주들 일단은 전부 다 싸잡아서 묶어가지고 다 조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똥폭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조심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차의 독일 압수수색, 이거는 생각보다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현대차 이 제조업체 쪽에서 이제 이런 불법 장치를 붙여갖고 생산해서 판매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들어오는 부품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출하돼서 나가가지고 문제가 생겼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당장 큰 악재는 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같이 전달하고 있지만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부각시키고 있어요. 앞으로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경기 민감 섹터라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현대차는 그래도 괜찮은 시점일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이럴 때다. 성장성이 좋은데 단기 악재로 허덕일 때 주식을 사야 하는 것이다. 짧지만 굉장히 강한 문구예요. 성장성은 좋아. 그런데 단기적 악재 때문에 지금 악재가 1년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악재라면은 이거는 당연히 대응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시장이 만약에 1년째 떨어지고 있다? 그거는 기업이랑은 관계가 없어. 외부 변수로 인해서 주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1년이 아니라 2년이 지나더라도 그거는 기업에겐 잘못이 없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거, 시장이 떨어지는 거,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폭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지금
우리 시장을 들여다보시더라도요, 시장이 떨어져서 억울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게는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저평가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냐면 실적은 증가하는데 주가는 위에서 계속 누르고 있고요. 계속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되겠죠. 성장성이 있는데,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걔네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입장, 올라오기 시작할 때는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잘 체크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크거나 부담을 많이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실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유 있게들 보시면 좋겠고요. 느긋하게 투자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이따가 장중시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